안녕하세요. 충남민회총 이사장이며 이상재 선생님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승광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서천군 기독교연합회 지교회 및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그리고 충남 기독교연합회 총연합회 역사유적 연구회에서 주최한 충남 기독교유적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조 강연을 해주신 우리 서만철 총장님 여기 서천까지 오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 좌장을 맡기 전에 서천 1816년에 성경이 전래됐다는 것을 서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 사람으로서 오늘 이런 학술 세미나가 이루어지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것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맡은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황미숙 박사님 그 발제에 대해서는 한국 최초 성경전례지 관장이시며 서천 삼산교회 목회를 맡고 계신 이병무 목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이병무 목사님 소개드립니다. 홍승표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는 우리 아펜젤러 순직기념관 관리 책임자이시고 동백정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고 계신 남광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송영광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병준 박사님이십니다. 토론 순서는 발표 순으로 하겠으며 토론 시간이 배정이 우리가 70분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도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석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은 발표자들께서 이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우리 송윤광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은 서천에서 점심을 먹고 가게 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우리 토론자들은 명심하시고서 그거에 합당하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꼭 명심하셔서 우리 서천 기독교 유적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점심을 드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병무 목사님께서 황미숙 박사님이 발표하신 논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발제 연구해 주셔서 발표해 주신 귀하신 우리 박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한국 최초 성경전례 기념관 개관하면서 지금까지 6년째 미르카나마 초대 관장을 역임해 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의 한계를 사실 종종 느끼는 차에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었던 차에 오늘 귀하신 우리 황미숙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논고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그런 글이라 여기기에 그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자께서는 조선시대 마량진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정보를 세밀히 연구를 해요 소개해 주셨던 것 같고요. 1816년 마량진에 정박하여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해주고 돌아간 영국 함선 알세스토와 리라오에 승선한 박물학자 이 아벨 등 전문 직종 종사자들도 여럿 있었음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충청주사 이재용의 장계에 대하여 11개 단락으로 구분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배려해 주심도 참 뜻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측 맥스웰과 홀 함장
그리고 조선 측 첨사 조대복과 비인영감 이승열의 소통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성경이 먼저 전달되어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정도 소상히 언급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의 남포의 서계에 대한 평에 기록된 그들 영국 사람이 떠나올 때 미리 준비하여 지나는 길에 전해주려고 한 것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언급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 전래 사건을 또 다른 관점에서 연구 가능케 하는 그런 그 초석과도 같을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글을 발제해 주심에 대해 재차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지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지혜를 드립니다. 영국 함선의 마량진 체류 기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셔서 발제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마량진 기착과 문정 부분에서 영국 함선의 마량진 연도 포함해서 체류 기간을 언급하시면서 9월 4일에서 6월 6일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었던 바 순조실록에 7월 14일에 두루하였고 다음 날 환거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국 측 기록물인 바시로 항해기 맥리우드 항해기에도 9월 4일에 정박하여 5일에 서남쪽을 향하여 출발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고증이 완료되었다고 이제까지 여겨왔는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떤 근거와 자료를 참고하셨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토론자께서 다 하신 다음에 예, 발표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두 번째 질문은 영국적 함선에 동승한 군목 존 그리피스에 대하여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영국 함선에는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여러 직종의 전문가들이 승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다며 클리포드 대위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으로 맥리우드 항해기에는 The Reverend John Griffiths as Chaplain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서 성직자가 승선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확실한 기독교 국가인 영국 함선이었기에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나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드러나지 않았던 복음의 접촉점이 확인되어지면 좋겠다 싶었는데 혹시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립니다. 성경 전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론적인 면에서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역사에 있어서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사실의 의미를 밝히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의 역량과 결과물을 가시적 관점에서만 찾으려 한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과오가 만들어진다는 이 표현에 본 토론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면보다는 비가시적인 면, 즉 그 사건의 영적이고 섭리론적인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까지 보고 느끼도록 친절하고도 세밀하게 안내해야 하는 일이 기독교 역사학자와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술 세미나의 한계 밖의 일이 되기에 그럴 수 있었겠으나 이제까지의 거의 모든 세미나가 한결같이 발생한 사건의 사실 여부에 초점이 있었다 사료되며 따라서 성경 전례에 관한 내용도 거의 더 이상의 진척이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것이라 조심스레 진단해 봅니다. 아직까지는 보다 확실한 학술적 고증이 요구되는 부분이겠으나 한국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당시 이미 이 땅에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소래교회죠.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고 또한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지면은 미국 선교사가 아닌 영국 선교사 칼 기출라프 윌리엄 물론 칼 기출라프는 이제 독일계 유태인이지만 영국 선교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을 밟았다는 면에 이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로버트 토머스, 알렉산더 윌리엄슨, 존 로스, 존 맥켄타이어, 다우스웨이트 등 모두가 다 영국 사람 대영 제국에서 오는 선교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국 선교사들 이전에 있었던 영국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 사건, 그래서 기념관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 마음 속에 조선을 향하셨던 제2의 마게도냐의 환상 사건이었다며 우리 민족을 향하셨던 하나님을 뜨겁게 느끼며 돌아가곤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연구에 한 걸음 앞서 계시며 귀한 사역을 펼치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본 토론자의 견해에 대하여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광벨트 조성 사업 및 기념관 발전 방안 면에서 질을 드립니다. 본 토론자는 내심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안을 사실 기다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마음 없지 않으나 이런 세미나가 또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기에 오히려 아쉬움을 달래고 더 희망을 마음에 품어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행정 관료들과 대화할 때면 종종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천 땅 마량진에 한국 최초로 성경이 전래되어 들어온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가치를 지닌 역사이며 이것은 마치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것이라 표현합니다. 어떻게 디자인하여 내어놓는가에 따라 그 원석의 가치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듯 성경 전래의 이 소중한 역사를 어떻게 재해석, 디자인하고 펼쳐나가야 할지 준비된 답변을 요청을 드립니다. 참고로 박용교 교수, 총신대 교수님이시고 한국기독교사 연구소장님이신 박용교 교수님은 2017년도 이 자리에서 있었던 최초 성경 전래지 학술 세미나에서 이 사건은 세계사적, 종교사적, 문화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며 더 이상 지방적 사건이 아니고 종교적 사건이 아닌 국사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토론자는 여기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종교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이곳은 국제적인 면에서 성경 전래 3년 후에 일본 이 야스다라고 하는 이 사무라이가 페루에서 약 한 달 동안 마량진에서 머물다 돌아갔던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까지 아우르는 국제적인 이런 사건이 바로 성경 전래지였던 마량항에서 있었다는 면에서 바로 이런 국제적인 종교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병무 관장님께서 성경전래 기념관 관장님답게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황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전문가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정말 저도 많이 배우고요. 앞으로도 더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제 착오인지 왜냐하면 제가 바실홀의 기록을 보고 정리한 표인데 사실은 근데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일 5일인지 제가 미스 프린트를 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 클리프드 대위를 언급하셨는데요. 성직자가 승선했을 거다. 사실은 이 함선의 성직자라기보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유럽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배 안에서 예배도 드릴 것이고 그러니까 성직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배 안에 군의관도 있고 뭐 박물학자도 있고 여러 모든 종합 세트인 인물들이 다 승선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하나의 이제 한 번 이동을 하면은 몇 달을 이동하기 때문에 하나의 무슨 마을처럼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사람도 이제 구성원이 그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정약용 선생님이 그 기록한 그 기록 중에 지나가다 꼭 성경책을 주려고 했다.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그냥 그 낯선 땅이고 전혀 그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곳에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니까 그 영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런 마음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섭리적인 면에서 저는 뭐 어떻게 뭐 역사가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은 저희가 고증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께서 섭리론적인 해석이나 의미를 붙여서 이제 설명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알세스토나 리라호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예요. 야, 저기 1816년에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마량지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도착했을까? 아니면 그 갈매기를 타고 왔을까? 아니면 고래등을 타고 왔을까?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얼마든지 만화로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국 함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사람들은 항상 성경책을 지니고 다녔고 그거를 가장 먼저 받은 게 마량진 첨사 조대복이었고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섭리론적인 이미 그 이후에 전개될 기독교사 우리나라의 기독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단초잖아요. 이게 성경 거기에 주 텍스트북인 성경책이 1816년에 도착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의미죠. 설명을 하다 보고 그렇게 설명하면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있어도 그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황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들의 또 역할로 이렇게 또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그 이병 목사님 혹시 또 추가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추가 질문은 뭐 나중에 뭐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쓰면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그때 한번 더 추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홍승표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남광현 목사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서천에 머물 수 있는 방안 찾아보라고 10년 전부터 들은 이야기 같습니다. 성경 전례지가 이제 오픈을 하고 그리고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전에 서천으로 찾아오는 성경 전례지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서천으로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을 마중했던 곳이 사실은 아펜젤로 순직 기념관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이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좀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올해가 저희 기념관이 개관한 지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런 때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그리고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 전환 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에 관해서 토론자로 세워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독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늘 찾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우리 홍승표 박사님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좀 드립니다. 홍승표 박사님의 발표는 아펜젤로 선교사의 죽음에 관한
사실적 접근의 필요성을 통해 한 선교사의 죽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펜젤로 선교사 소천 120주기를 맞이한 한국 감리교회는 감리회 개척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에 관한 기념 사업과 홍보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선교사의 죽음의 장소와 당시 상황에 대한 역사적 정리에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료를 바탕으로 조난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아펜젤로 순직기념관 관리 운영 주체이기는 하나 전문성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바 박사님의 발표문에 대한 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분명히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 자료 이렇게 참여함에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발표문을 정독하고 세 가지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아펜젤로 선교사의 조난 장소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있어 오류가 있었음을 밝히시면서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만열 박사와 리지노 박사의 주장이었던 50도와 목포 앞바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한경수 감독 조이제의 어청도 인근 바다의 주장도 함께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청도 서북방 2에서 3해리가 조난 장소임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사고 이후 120년이 지난 사건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밝힌다는 것은 현실적 한계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사 관련 학회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아펜젤로 선교사의 조난 장소에 관한 다른 견해나 주장 그리고 연구들이 있어 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사님께서는 조난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사실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사고의 위치와 원인 그리고 사고 시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조난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견입니다. 예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당일 어청도 인근의 해무에 대한 박사님의 반론으로 어청도 인근의 해류의 흐름에 관한 문제제기와 승무원의 근무 태만의 문제제기는 조난 사건을 바라보는 또 다른 그러한 시각일 수 있고 견해를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시하신 자료들과 함께 현장의 상황도 연구 분석되어 부연 설명되어질 수 있다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만은 저희 교우 중에 낚시 어선을 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어청도 인근까지 나가서 낚시 선객들을 데리고 어청도 그 해역 밖으로 나가서 그 사업을 하는데요. 어청도 서북방 쪽에 포인트가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단 한 군데. 네, 그 대부분 포인트는 그 생선들이 그러니까 그 어군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만 그 포인트가 형성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어탐기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어탐기라고 하는 바다 밑을 볼 수 있는 그것도 또 3D로 스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기술이 많이 발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교우분의 그 낚시 어선에도 그 어탐기가 장치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 어탐기로 확인을 해 볼 때에 약 8m, 18m 정도 그 바닥에서 선체가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그런 장면은 목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구마가와 마룬지는 모르겠으나 해역 쪽으로 볼 때에 그쪽 해역에서 그 제물포항에서 목포 거쳐서 군산으로 가는 그 항로 발표하실 때에 1903년 그 해도를 보여주셨는데 그 해도의 그 항해 그 동선하고 거의 지금 맞는 그 해역이라고 그렇게
당사자는 저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듯이 아펜젤로 조난 사건에 있어서 적어도 그 조난 사건을 연구하는 그 앞에 서 계신 입장에서 현장을 직접 답사해 보는 그러한 선행 연구가 함께 병행되어진다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박사님의 견해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 기념 사업에 관해서 성경 전례지도 마찬가지고 아펜젤러 기념관도 같은 입장입니다만은 오늘 발표해 주신 그 발표문과는 약간의 거리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아펜젤러 선교사의 조난 사건으로 유족들이 7년 넘는 일본 법정에서의 법정 다툼을 하게 되어지고 안타깝게도 결국 패소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유족의 일원이었다면 과연 그때 상황 또 그때 심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을 우상화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삶을 이 땅에 와서 살아냈던 그런 선교사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펜젤러뿐만 아니라 내한 선교사들의 선교 사업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떤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경청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은 2012년 6월 11일 날 개관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3만에서 5만 명 정도 1년 방문객들이 있었는데요. 방문을 하는 그런 과정이 뭐 저희 기념관이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사전에 작업들을 통해서 내방해 주시는 그런 방문객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입소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미 기존에 한국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 관련 또 선교사님 관련 이런 유적지나 또는 그런 기념관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이런 유적지들을 찾는 가운데에서 저희 기념관을 알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듣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은 오늘 이렇게 취재를 해주고 계시는 CTS 방송의 역할이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방송이 CTS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서천 이 먼 곳까지 저희들이 초청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지 않아도 직접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기사화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언론의 아주 큰 역할이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사님께서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기독교 관련된 그 기념관 또는 선교사 관련된 기념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견해를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남광현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배가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현장에 현실성 있는 이런 구체적인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토론을 답변을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CTS 방송사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박수 한번 쳐줘서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홍승표 박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논찬해 주신 남광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저도 이렇게 아펜젤러 선교사에 관해서 그분의 생애 전체를 조망한 것도 아니고 딱 생애 마지막 순간만을 저는 연구가 부족했고 오류가 많았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제가 대학원 재학 시절 이만열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고증이 필요하다 좀 자료를 구해서 연구해 볼 학생이 없느냐라는
그 한마디 당부 말씀에 마음이 동해서 자료를 찾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선학들이 주신 그 어떤 그런 연구 과제 숙제들을 풀면서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이어진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과거에 그 대학원 시절에 이만열 교수님 그리피스의 아펜젤러 전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역하셔서 아펜젤러의 생애를 처음으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학술적으로 소개해 주신 분이 이만열 교수님이신데, 그분도 이 논문에서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아까 오식도 문제 처음 얘기하셨던 분이 이만열 교수님이고, 제가 이 논문을 이 새파란 진짜 아들 손잡벌 되는 제자가 선악의 오류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아주 겸허하게 그것을 경청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이후에 더 연구에 진척이 있기를 격려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글은 과거에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과제를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한 건데요. 최근에 이 제 논문을 읽고 연락을 받은 건 한 2편 정도 있습니다. 그 충청권 교회사도 많이 쓰셨는데 김진영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제 논문을 아펜젤러 조난 사건 관련 논문을 읽고 이 연구가 앞으로 아펜젤러의 조난 사건을 고증하고 이렇게 실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주 연구 성과가 될 것으로 자기는 보인다. 그래서 좋은 논문을 써줘서 고맙다라는 이렇게 인사를 받았고요. 올해 아펜젤러 서거 120주년을 맞아서 인천 내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은규 목사님이 인터넷 감리교 개통의 언론사의 아펜젤러 순직 사건에 대한 의미를 내리교회 담임자로서 기고를 하셨는데, 관련 자료를 리서치하다가 제 글을 또 발견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 글이 현재로서는 가장 아펜젤러 조난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근접한 글로 보인다. 그래서 자기가 아펜젤러 순직 관련 글을 쓸 때 당신 글을 상당 부분 의존해서 인용해서 쓰겠다. 이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자기가 기고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기쁘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제가 쓴 글에 대한 반박이나 또 다른 의견은 아직 청취가 안 됐고요. 지금 나름대로 실증적으로 접근한 이 연구 성과가 현재로서는 크게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 글의 어떤 입장을 이렇게 뒤집는 새로운 사료가 발굴되고 발표가 된다면 그것 또한 저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아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서 아마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청도도 가본 적 없고요. 사실 바다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백면서생이라서 그냥 문서로만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했습니다.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장 수사를 하는 형사가 아니고 그냥 올라온 수사 기록물 보고 법리적 판단하는 검사 같은 수준의 판단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장은 수사관들이 더 잘 알죠. 근데 사실 이 논문은 교회사적인 역사적인 접근으로 아펜젤러의 조난 사건에 다가가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요게 근거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 계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해양학의 그 수로라든가 조류라든가 수심의 어떤 접근에 가능한 어떤 과학적인 기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나 연구자들이 이 논문을 토대로 이제 보다 아펜젤러의 조난 사건의 현장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어군 탐지기로 그 예상되는 지역에서 어떤 짐작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라는 말씀을 오늘 처음 들으면서 가슴이 뜁니다. 저는 솔직히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 조선의 그 신안군에서 발견된 그런 강진에서 가는 어떤 고려 청자를 실은 그런 배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일본 상선이었거든요. 일본 회사 상선이었기 때문에 그게 문화재적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그거를 탐지하고 이렇게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라는 질문도 있을 거고요. 그걸 만약 발견했을 때
인양할 만한 가치도 있는 물건인가 이런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유물이라든가 그 박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인양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는 또 이렇게 여러 관이라든가 해양학자들이 또 관여해야 될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저 같은 개인 그냥 연구자의 차원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관과 교회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청도 인근에 그 침몰한 배가 만일 발견되고 인양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또 뭐 혹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될 텐데요. 서천으로 가져온다면 저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진짜 대발견이고 거기에 스토리를 부여하고 의미를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 저는 솔직히 그 신안 앞바다에서 고래청자 나온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발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게 나오면은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고 이 지역을 올 수 있는 명분도 동기도 더 유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단순히 종교인으로서 기독교라는 한 특정 종파 종교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안에만 가두고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동백정 교회에서 순직 기념관도 만들고 해서 교인들이 많이 오는 것도 좋은데 저는 아까 제가 그 프리젠테이션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한국의 근대화를 착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 근대 시민 국가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 민족 정체성 이런 것들을 배제학당과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만 전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나라 근대화와 현대 대한민국의 기틀을 초석을 넣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펜젤러 선교사를 저는 조금 민족사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편적 가치를 온당히 평가받을 좀 우리 민족사의 중요 인물로 외국인이지만 한국을 사랑한 푸른 눈의 이방인으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를 다시금 재조명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충청남도와 서청군이 마련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사들에 대한 기념 현황 사업은 카톨릭처럼 세인트 성인 숭배적 관점으로만 가지 않고 그분의 역사적 삶을 우리가 본받고 오늘의 우리의 과제와 미래의 비전을 새기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역사 유산으로 우리가 상정한다면 저는 기념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고요 장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홍승표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오늘 남광현 목사님이 제시하신 그 배에 그 탐지가 됐다 보면은 우리 여기 계신 서만철 교수님이 회장님으로 계신 선교유적회에서 한번 한국 역사 차원에서 근대사 차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충남 역사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병준 또 우리 박사님이 또 질문을 해주실 텐데 여기에서도 우리 충남의 그 관광벨트와 그리고 또 서천의 점심 먹는 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고마가와 그 배를 이쪽으로 인양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만철 교수님,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함께 손을 잡고서 한번 탐사라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우리 서만철 교수님 한 말씀 좀 이때 손 들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한번 해보시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다음에 이어서 우리 송영강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이병준 박사님께서 논찬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송영강 선생님의 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송영강 선생님의 발표는 그 월남 이상재 선생과 경제 김인정 선생의 삶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봤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상재와 김인정에 대한 역사학계 연구는 독립운동사의 관점에서는 상당 부분 이루어져 왔지만 그들의 정신세계와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기독교 사상으로 중심을 살펴본 연구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연구는 이상재와 김인전의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문에 보면 이제 상당히
다양한 영문 자료를 사용해 가지고 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상재와 김인재의 활동과 사상을 분석했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 주목할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보통 제가 보기에는 뭐 한글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한문 자료, 그다음에 일본어 이런 쪽 자료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기독교 쪽 관점에서 영문 자료가 많이 좀 언급이 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재와 그 김인정 그리고 그들의 기독교 사상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한 그 논박할 처지는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의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 이상재가 1905년 게일 목사로부터 정치운동을 단념하고 YMCA 청년운동에 가담하여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을 권고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청년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 이상재는 좀 다양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활동을 펼치는데요. 뭐 흥업거락부 활동이라든지 밀립대학 설립운동 주도, 조선일보 사장 부임 이런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물론 정치운동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들 활동을 다르게 분류할지는 있습니다만 YMCA의 그 청년운동에만 이상재가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혹시 그 청년운동에 주목하고 거기에 그 이상재가 이제 그쪽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했다가 뒤에 이제 다양한 활동을 계속 펼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독립운동입니다. 한국의 근대 시기 기독교 학교들에서 배출한 많은 인물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활동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김인전이 운영한 흥영학교에서도 졸업자들이 서천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중심으로 설립된 근대 학교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기독교 학교들이 근대 교육을 빨리 도입함으로써 근대 사상, 인권, 자유, 평등의 가치관들이 학생들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정신을 중심으로 한 학교들이 배출한 인물들이 독립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볼 때 다른 근대 신식학교와 가지는 차이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실 때 기독교 민족주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저같이 좀 이런 부분에 무지한 사람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시 지식인의 기독교 개종입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그 1903년 수감 중이던 이상재가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 기독교 사상과 유교 사상을 비교 분석하는 모습은 하나의 학문 연구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상재가 기독교 교리가 유교의 이론과 반대되지 않으며 보완해 준다는 논리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유교 중심의 교육을 받아왔던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당시 이 지식인들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근대화 가정에 앞장서거나 독립운동에도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 과정이 어떻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재처럼 기독교를 하나의 학문으로 설교와 비교 분석하며 기독교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이제 발표하시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보다 좀 발표도 짧게 하시고 하셔서 이번 토론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진 박사님 수고했습니다. 이병진 박사님께서는 이상재와 관련해 가지고 청년운동이 지속된 이유, 그리고 독립운동이 근대 학교가 중심지가 된 이유, 차이점, 그리고 기독교에서 유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받아들인 그 영향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했습니다. 우리 그 송영강 교수님께서 또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지금 YMCA 위상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천지 차이라 YMCA 하면 여러분들 뭐 아기 스포츠단 생각나실 거예요. 애들 수영 가르치는데 도시에서 그런 정도인데 이때 YMCA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합법적인 공간에서 최고의 사회 청년 운동 단체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인들이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YMC가 민족운동의 대표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은 어디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쯤 된 거예요. 이상재 선생이 그 당시 위치가. 그러니까 다양하게 YMC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민족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YMC의 위상이 지금과는 정말 다른 우리 최고의 사회운동, 특히 청년운동 단체였다. 청년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그 1, 20대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40대, 50대까지 사실상 거의 전 연령을 아울렀던 사회운동가들의 집결체였다. 그 당시에는 정치운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인 행위를 YMCA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밖에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마디로 이 당시에 그 목사님들이 설교가 이 기독교 민족주의가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전체 민족주의의 하위 버전입니다만 이 기독교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폭발성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이 일제라는 거죠. 지금 바로가 지금 총독이나 천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에서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바로 지금 현재 한국인들이라는 거죠. 조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훼가 유대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야훼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민족해방운동 논리로 기독교의 논리로 민족해방운동을 설명하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는 그 학생들의 가슴을 정말 뜨겁게 한 그 기독교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침투했던 이 당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이런 게 많아요. 저 광주 최영정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피압박 민족,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니까 뭐 그 일반 민족주의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또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당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문제 갖고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현재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유교 성리학의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내면화가 강했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아, 유교 경전의 상제가 이게 여호와구나. 2% 부족한 유교라는 거죠. 유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성취도가 높은 종교인데 요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상제, 야훼의 개념이 희박했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2% 부족한 유교를 보충해주는 기독교. 유교의 완성 버전, 유교의 최상위 버전이 기독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여요. 이 지금 그 이상재 선생이 대표적이고 김인전 선생도 보유론자예요. 그 보충 유교론 좀 되겠죠. 기독교가 유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기독교. 이렇게 유교를 절대 탐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 보면은 한 20-30% 정도 되고 양반 엘리트들이 받아들인 기본적인 자세는 근대화가 대세라는 거죠. 아편 전쟁 이후 성리학은 사회적 시효가 소멸했고 기독교가 대세다. 그래서 대세에 편승해서 받아들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세론입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 한 70-80% 되고 한 20%는 유교 공부를 꽤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유교도 옳고 여기에 기독교를 안착하니까 이건 정말 최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이제 종교가 나온 거죠. 그래서 기독교로 이렇게 싹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갈아탑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다는 건데 유교 공부 많이 한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개종을 하더라고요. 자기 변증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더구나 평생 동안 쌓아올린 이 유교적인 성취를 마다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유론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개종을 변명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영광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서 YMCA가 당신은 정치 행위를 가능했던 곳이다. 그다음에 기독교 민족주의가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2% 부족한 유교를 기독교가 채워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듣기로는 유교는 5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의, 예지, 신을. 근데 기독교는 삼위일체 3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수용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 그 토론자들이 이렇게 발표자문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토론문이라든가 발표를 다 듣고 딱 2분씩만 우리 서천에 정말 지금 그 송영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점심을 서천서 먹게 하려면 지금 발표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분도 이제 내려놓고 덮고 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충남 역사문화원도 있고 우리 그 한국 선교 유적 회장님도 계시고 또 서천군 또 담당자들도 여기 계실 것이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송영광 교수님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까 그 발표를 하고서 저 조금 앉아서 굉장히 후회했어요. 학자로서 왔는데 무슨 관광 가이드 비슷하게 해서 제 품위를 스스로 실추시키지 않았나. 아까 그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여러 군데 가이드하고 이 기독교 유적지를 하여튼 어떻게 하면은 그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온 연구자로서 서천에 하여튼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 찜찜해요. 찜찜해. 이거를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제 후배 목회자들 저한테 서천하고 이쪽 그 원산도 굴도 뚫렸다는데 우리 저 중고등부 학생들 30명 몰고 버스 한 대로 가려고 하는데 선배님 뭐 어떠세요? 그러면 아이고 오라고 여기 정말 끝내준다고 스스로 제가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한번 오라고. 근데 글쎄 거기 뭐 대구 스테이션도 좋은데 뭐 굳이 서천까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와야 된다고 여기 볼 거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그래야 되거든요. 볼 게 조금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브랜드 그 가치가 충분한데 한두 군데 정도 머무는 걸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김인전 선생 유적지를 이상재 선생 수준으로 하면 이게 좀 이제 갖추어져서 아주 그 서울에서 출발한 아주 만족한 그 유적지가 되지 않을까. 이제 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토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김인전 선생 유적지를 브랜드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토론자 청중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 홍 교수님도 한 말씀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네, 아까 저는 제가 드릴 말씀 충분히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더 그 생각은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지역의 기독교 유적들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몰랐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더 캐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소스들을 더 많이 좀 축적하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브랜드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아까 송 박사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 태극기와 한국기라고요. 태극기를 누가 만들었냐에 대한 여러 설이 있는데 한미수호 통상조약 1882년에 한미수호 조규 당시에 역관이었던 이응준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요. 일본으로 수신사로 갈 때 박영효가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태극기 제작에 대한 여러 설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확증된 설이 없어요. 근데 제가 태극기 한국교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 발견한 설이 뭐가 있냐면은 이상제 제작설이 있습니다. 저 책에 있습니다. 책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안내 좀 해주세요. 아니 그냥 이상제 선생님이 제작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제가 책에서 나름대로 짐작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는 이것은 당대 개화에 참여했던 집단지성의 공동 협업의 결과다라고 확증적이진 않지만 위로 짐작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좀 이후에 더 연구가 나오면은 되게 또 새로운 이론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응준 제작설, 박영효 제작설 외에 제가 자료를 리서치하면서 이상제 제작설이 있었다라는 거를 새롭게 저도 알게 됐고 여기 서천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책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상제 그 후손 유족께서는 우리 집안은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대놓고 자랑하는 그런 집안이 아니기에 이상제 선생도 다들 내가 만들었다 할 때 내심 그거를 앞세우고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월남 선생은 굉장히 그 주자하게 조예가 깊으셨고 태극 사상의 가치를 아까 지금 송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결이 되는데 유교적 가치를 기독교 신앙으로 수용하고 조화시키려고 했던 과도기의 민족 지도자십니다. 근데 바로 우리의 민족의 상징이고 국가 사회 통합의 심벌인 태극이 월남 선생님이 일정 부분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제가 오늘 처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기쁜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잘 발굴해서 하나의 아이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더불어서 시민과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 타셨던 배도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오늘 이상제 선생 태극기 제작설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서천에서 또 스토리텔링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황미숙 우리 박사님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보다도 이병호 목사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도 잘 종사를 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학자로 이거 공부했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도 오늘 주제가 우리 충남 기독교 유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현장에서 느끼신 거 가지고서 이렇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발언 좀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의 이 답변을 들으면서 비로소 느낀 거지만 어쩔 수 없는 학자로서의 접근의 한계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이번에 그 주제가 보전 관리 활용 및 관광별도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로 열려지는 것이니만큼 어떤 또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큰 기대를 했는데 그만한 기대는 조금 좀 못 받았다 개인적으로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럼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혹시나 좀 그런 면에서 또 앞으로 좀 서로 긴밀하게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면서요. 성경전래 기념관에는 사실은 그 스토리텔링 면에 있어도
다양합니다. 일반인들이 찾아왔을 때 일반인들에게 그 접근하고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문화 역사 최초로 발생되어지는 그런 그 사건들 중심으로 펼쳐지면서 흥미를 유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기독교적인 섭리론적인 면에서의 접근을 함을 통해서 눈물과 감동을 이렇게 흘리고 돌아가는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 기념관에는 최초로 이제 그 서해안 해도가 작성되는가, 또 양주 먹고 또 이제 한포례를 받는 그런 기록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공무원 연수원이 그 앞에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종종 하기도 합니다. 이 서천 마량지는 공무원들이 한 번 정도 찾아와서 조선시대의 공무원상이 서구사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연구하고 워크숍할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경 전래 사건이 오늘 발표됐던 이 아펜젤로 순직 그리고 이상 선생님이나 김인전 선생 그 앞선 가장 최초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하는 면에서 앞으로 이것이 유기적으로 굉장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이어지리라 이런 기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공무원도 한번 우리 성경 전례제 기념관에 오셔서 연수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남광영 목사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충청도 오리지널입니다.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예, 동백정 그 동백수부를 내비게이션 하면 저희 교회 마당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제가 취객들을 참 자주 대하고 취객들 안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왔으니까 한번 좀 보고 가자 이런 분위기예요. 어차피 왔으니까 한번 보고 가자. 붙잡아 놓고 제가 길게 잡아본 게 2시간까지도 잡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늘 경험해 오고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머물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머물게 할까. 우리 발제해 주신 박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현장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또한 지역 관의 역할이 아닌가 또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안에 관심이 있는 사학자들과 그리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런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14년 전에 장애를 입어서 보행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배 선박 운전 면허증을 좀 따봤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하면 성경 전례지 기념관에 온 분들을 여기서 밥 먹고 가게 할까? 저희 솔직한 표현입니다. 밥 먹고 갈 수 있게 할까? 붙잡아 듣는 수밖에 없는데 1시간 우리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시간이면 끝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천 가서 점심 먹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정말로 이 사실입니다.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독교의 정통성만 주장하고 역사성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서천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도 함께 보조를 좀 맞춰갈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또 모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려서 지역 공동체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병주 박사님, 제가 자꾸 짧게 하는데 지금 청중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요.
좀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해서 꼭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여기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입사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서천의 독립운동사 편찬 작업이었습니다. 그때 유승강 선생님께서 종농 적어주시고 저기 앉아 계신 박수환 선생님께서 감수 봐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제일 좀 의아했던 게 저 손영관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인전 선생님이 그 계셨던 김인전 집터, 근데 한영학교 터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대로 놔둘까 이 생각이 들었고 2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현재 충남 독립운동사 사적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땅이 누구 개인의 땅인가, 아니면은 이 땅을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이분은 틀림없이 뭐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이나 그런 거 만든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거는 뭐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보훈처라든지 이런 데하고의 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인전 선생 생가에 대한 그 학교 한영학교 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혹시 시간이 되면은 또 말씀해. 또 우리 박수환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자 지금은 이제 이 활용까지 말씀들을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플로어에서 청중에서 질문이 있거나 제안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수환 선생님. 잠깐만. 자, 박수환 선생님. 예, 마이크 좀. 이병 선생님. 마이크 좀.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또. 예,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길을지 몰라서 양해를 미리 구하고 올게요.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발제를 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전직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었고 오늘 마량 전래지 최초 성경 전래지 만드는데 손수 작업을 했던 사람이고 또 김인전 선생님 공원 만들 때 단추를 제공해서 실무자로 있을 때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남다르게 오늘 잘 들었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정지모 목사님 모시고 제 업무를 떠났으면 다른 부서에서 목사님들 다 모셔다가 성경 전래지 윤순강 박사가 기고를 했고 책을 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이걸 글로만 남길 게 아니라 상품을 하자. 그래서 목사님 앞세우고 지들이 밀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추진을 했던 사업이 결국에는 뭐 한 10여 년 걸렸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표해 주신 황미숙 선생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마량 지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사적 사실을 조금 더 밝혀줬으면 좋겠다. 원래는 마량진 진이 설치된 연도는 사실상 보령 남포 황교리에서 있었거든요. 남포에서 거기 있다가 1655년도에 마량진으로 이진을 했기 때문에 마량진의 역사가 조금 밝혀줬으면 되는데 그냥 뭐 1400년서부터 이렇게 이어진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좀 혼동이 생길 것 같아서 조금씩 좀 아쉬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성경이 지금 각 뭐 수사로 통해서 병영을 통해서 중앙부서로 갔는데 이곳이 지금 남아 있을까 하고 걱정될 이 사람 저 사람이 성경이 지금 관련 존재 어디에 묻혀 있겠느냐 수장고에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을 지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신문집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당신이 그분이 서학을 천주교에 믿었기 때문에 관심이 무척 많은 사람이에요. 또 기록 광입니다. 너무나 쓸 때는 자세히 씁니다.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까지 씁니다. 상황 설명합니다. 근데 거기 비변사에 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그림책도 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책은 뭐냐? 문맹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우리가 쉽게 해서 요리 교회의 요리를 짧게 해주세요. 이제 20분이 다 돼서 일어나고 있어요. 청중들이. 조금 그걸 짧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걸 다 뜯어갔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상고할래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당상들이 다 뜯어갔다 이래서 지금 존재 안 된 걸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거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그 송현강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대충 전체 그 제목만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원고를 저는 미리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지명 그 다리목교회 연봉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혼동이 될 것 같아서 차제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산군 동면이라고 표시했는데 동면은 아닙니다. 동면은 판교 비인군 동면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생길 소리가 있고요. 동하면입니다. 동하면 저기 그 하계동이라는 데가 원래 그 김인전 선생이 그 학교 자리를 이용해서 다리목교회를 만들었다가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기산학교부터 시작했는데 한산일 씨들이 만드는 학교에다가 교회를 만들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원고 내용에서 보면은 그 양화면이라고 표시했는데 그 화양면을 뒤집힌 것 같아서 그렇게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 우리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사님 조금만 그다음에 조금만 그 여기 지금 질문자들이 많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학교에 대해서 인가를 대한제국 학부에서 인가를 해줬다는데 저는 그 자료에 대해서 그 통감부 임시 통감부에서 허가를 해준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9년도 4월달에 184개 학교에 된가 허가서를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감부에서 전해준 거 전라북도 전국적인 다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제국에서 했다는 거라고 표시했는데 통감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답변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또 청중 되시는 우리 앞에 마이크 좀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조남 좀 말씀해 주시고 어디 근무하신? 저는 강경역사문화연구원에 원장을 했고 지금은 전문 연구원입니다. 다른 일도 또 하고 있지만은 여기 관계된 것 중에 이제 성경 마량진, 성경 전래지 한 20번 이상 제가 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군산 아펜젤라 그 기념교회도 한 20번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조금 그 성경 전래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그 성경 박물관이나 그 번역 역사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돼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청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청도를 5번을 가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요새는 또 그 배가 조금 이상스럽게 돼 갖고 지금 가기가 어려운데 마량진에서 배를 타고 어청도를 갔다가 고대도로 왔다가 원산도로 올 수 있는 그 배편의 순례지 그게 개발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 지금 보령서도 왔는데 이게 이제 충청남도뿐 아니라 저쪽 그 군산까지 이렇게 합해서 어떻게 협력해가지고 이게 된다면 이건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저는 수많은 안내자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자세한 건 얘기 안 해요. 좀 부족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그 관광벨트는 충청남도에서 문화정책과에서 우리 마량진하고 고대도까지 연결하는 순환 그 관광 그 선을 지금 준비 중이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또 혹시 우리 권사님, 우리 좀 발표자님들, 토론자님 조금만 그리고 청중 여러분 시간이 있더라도 조금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심동교회 신경섭 권사입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왜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서천에 제일 먼저 내려주셨지? 그걸 놓고 몇 년 동안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서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서천은 별서자에 내천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글서자에 하늘천자입니다. 그래서 서천이기 때문에 하늘의 책이 내려진 곳입니다. 그렇게 외부 사람들한테 설명하니까 재밌게 웃으면서 빨리 이해를 했다는 거. 그리고 또
관광벨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해안 가면은 정동진에 유람선으로 아주 멋진 배 호텔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것을 만든다면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싣고온 알레스토 호텔이라든가 그리고 노아의 방주 호텔이라든가 리라 호텔, 배 2대가 왔으니까 리라, 그런 것을 산 위에다가 대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거기서 또 주변 이제 시설한 추후에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자동으로 자고 가고 묵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질문이 없는 걸로 우리 정 목사님. 성경전례 이사장 정진모 목사입니다. 한산제일교회. 우리 박사님들 논찬 통해서 답이 다 나왔고 제시가 나왔고, 오늘 이 주최 이제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또 기독교유적연구위원회가 바로 학자님들의 이런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광별도 소송위원 학술 세미나,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과 열정 가지고 관과 또 우리 학자님들 오늘 발표된 거 또 제시된 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또 우리 초교파적으로 교단을 초월해서 오늘 참 뭐 영명학교 다시 복원 또 이상재 선생님의 각종 그 활동, 성경전례 기념관, 앞편을 기념관 서 있지만 여기서 한 발짝 나가서 더 머물 수 있는 숙소, 또 세미나실,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한 대로 또 뭐 성경 뭐 이제 박물관, 아까 우리 강경 이런 것들을 이제 관하고 협력을 해서, 그러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도 한 20년 전에 이쪽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또 박수환 이제 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한때 미쳐 있었기 때문에 참 호랑이를 그리자 했지만 그래도 고양이라도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족이 아니라 더 시설을 확대하고, 또 인근 지역이 아펜첼로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연결 이렇게 해서 땅만 이게 확보가 되면 또 땅 문제도 잘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서천서 머물 수 있도록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500명, 1000명, 몇천 명 세미나도 유치하고, 이것을 우리 학자님이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다 미쳐있고 열심만 가지면 할 줄 알고 잠깐 쉬는 시간도 우리 오승절 오 위원장님 또 우리 최현범 목사님 이래서 막 앞장 서십시오. 저는 뒤에서 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 쪽으로는 전부 우리가 그냥 좋은 뜻에서 푸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단합하자는 뜻에서, 그러면 발전되고 또 우리 기독교적 문화, 사적인 가치가 크거든요. 단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세미나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발전되어야 되겠다는 거 한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 그 말씀 감사하고요. 다 적어놨으니까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1816년 서천 충남 기독교유적 보존관리 활용으로 인한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서천 기독교유적에 대한 많은 과제를 우리한테 또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정진모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2차 서천적 기독전례 의미에 대한 세미나가 꼭 진행되어서 서천 기독교유적에 대한 저력이 축적되었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충남 기독교유적 보존관리 활용으로 위한 학술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표자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청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